(1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1번 분들의 좀 현재 여러분의 운의 특성이라든지 또 앞으로 펼쳐질 좀 새로운 운의 흐름들, 좀 이런 것들이 읽히는데요. 먼저 시기적인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이제 운이 풀리는 시기,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타이밍을 두고 카드를 한 장 뽑았는데, 이 카드를 보시면 이제 가을의 시기를 말하고 있고, 좀 농작물의 수확 시기,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숫자로 봤을 때는 지금부터 6주의 시간, 또 6개월의 타이밍, 이것이 좀 핵심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지금부터도 이제 숫자 6이랑 관련된 사건이 아마 예정돼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다면 그 사건 자체가 좀 운이 풀리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가올 다음 6월에 이제 여러분이 어떠한 커다란 변화를 만나게 되실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운의 어떤 기조 같은 걸 바꾸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부터의 6주의 시간, 또 6개월의 시간, 그 뒤에 좀 변화가 있을 거고, 또 숫자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카드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수확의 에너지, 또 결실이나 농작물 이런 걸 걷어들이는 그런 에너지를 가진 사건이 올 텐데, 그러면서 이제 1번 분의 운이 풀려간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러분 영상 보시는 시점의 기준으로 했을 때 6주가 될 수도 있고 또 6개월의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아니면 다가올 6월의 에너지, 또 뭐 연도를 생각해 봤을 때는 2026년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 시점을 기준으로 운이 풀리게 될 것이다. 이걸 이제 한번 딱 지점을 생각하신 다음에 그걸 역으로 이제 거꾸로 한번 시간을 계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이 카드는 지금 처녀 자리를 말하기 때문에 어떤 좀 큰 조직에 들어가게 되는 이제 신입사원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새로 배우게 된다거나 뭐 배운 걸 가지고 실전에서 써먹게 되는 장면, 뭐 일을 시작하게 되고 어떤 무언가 큰 거를 내가 섬기게 되고 좀 꼼꼼하게 디테일을 챙기는 좀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보통 처녀 자리는 이제 취업의 운이라든지 또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는 이직의 운이라든지 뭐 새로운 학교에 들어가는 모습, 이런 신입생 이런 에너지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카드가 말하는 모습은 이제 만약에 1번 분께서 이제까지 좀 뭔가를 꾸준히 해오셨다, 그러면 이제 그게 수학의 에너지, 눈에 보이는 결과로 만나게 되는 운들, 그러면서 여러분의 나머지 영역까지도 일상생활이 달라지는 모습들, 이제 그렇게 운이 풀려간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1번 분들은 지금까지 있었던 운에서 이제 다음의 운이 풀려가는 모습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 변화의 거점이 어떤 학업이라든지 커리어, 또 금전적인 부분, 이런 차원에서 먼저 달라질 가능성, 그 확률이 좀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디테일을 배운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부서를 옮기게 된다든지, 뭐 아니면 이제까지는 배우고 있었는데 실전에 투입된다든지,
배웠던 기술이 있었는데 그걸 지금 몸에 익혀서 써먹어 본다든지 좀 이런 전환의 장면 이런 게 있을 가능성이 커요. 이제 그런 기점을 중심으로 삶이 달라지고 운도 같이 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뭐 취업이라든지 뭐 이직이나 부서 이동이나 뭐 자격증 받아가지고 어떤 협회에 들어가게 되는 소속, 이런 운의 차원은 좀 명함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 나머지 운의 영역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일단 이렇게 처녀자리가 말하는 이 소속의 에너지가 달라지게 되면 일단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인운도 달라질 거고, 또 내가 평소에 입던 옷이 아니라 이제 입고 다니는 옷들도 바뀌게 되면서 나의 정체성이 바뀌기 때문에 나만의 어떤 표현 방식이 생길 수도 있고 말투도 특히 더 달라질 수도 있죠. 이 어떤 특정한 업계에 들어가게 된다. 그럼 거기서 쓰게 되는 단어들이 있고, 뭐 아니면 특정한 프로그램 이런 걸 사용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기술이 되면서 특히 또 돈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게 금전운까지도 영향을 주는 모습이에요. 지금 특히 1번분은 가장 먼저 나온 카드도 보시면 염소자리 뉴문 카드인데요. 지금 처녀자리를 만났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운이 풀리는 타이밍에 이제 염소자리 시대가 시작된다. 좀 이런 뜻이 있어요. 일단 염소자리는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좀 상승세의 기운이 강하거든요. 근데 그냥 이 상승세가 염소자리는 조금 그냥 뭐 풍선 하나에 매달려가지고 그냥 가볍게 떠오르는 그런 에너지가 아니라 내 발로 진짜 뚜벅뚜벅 걸어서 올라가고 사다리를 내가 직접 타고 올라가는 그런 힘이 강해요. 여러분의 어떤 근력이라든지 지구력들이 좀 강해지는 모습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신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게 이제 발판을 삼아서 점점 올라가게 되고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는데 내 발로 하나씩 실력을 다져가면서 올라간다. 좀 이런 에너지가 강해요. 염소자리 뉴문이라는 게 염소가 이제 막 태어난다는 뜻이 아니라 준비돼 있던 염소가 땅에 살다가 이제 내 발로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에너지가 있거든요. 이미 갖춰진 능력도 있었을 것이고 그걸 또 밑에서부터 갈고 닦은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까지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었을 뿐 이제 그러니까 1번분 입장에서는 뭔가 이게 실력이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손에 뭔가 잡히는 게 없었을 수 있거든요. 보이는 게 없어서 좀 운이 막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데 지금 오늘 카드들을 보면 숫자 6이랑 관련된 시점에 있어서 그 노력의 결실이 들어오고 또 그러면서 자리가 안정될 수도 있고요. 그 변화랑 맞춰서 운이 풀리기 시작하는 좀 그런 모습이에요. 또 타로 카드들도 보셨을 때 지금 윗줄의 메인 카드들을 보시면 패턴이 숫자가 10으로 시작하는데 10에서 지금 9로 떨어지고 있고 이제 9에서 다시 6으로 떨어지거든요. 결론은 결국 6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패턴으로만 봤을 때도 지금 숫자가 작아지고 있는데 숫자가 작아진다는 건 몸이 가벼워진다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의 에너지가 있고 또 이동의 운도 좀 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이 6인데 수비학을 생각해 봤을 때 숫자 6은 지금 이 러버스 카드가 보여주는 것처럼 어떤 사랑의 감정을 교환하는 모습, 또 특히 러버스 카드는 계약운이 강하거든요. 계약이 하나 맺어지고 어떤 소속감이 생기고 그 안에서 성실하게 약속을 지켜가는 그런 처녀자리 에너지도 같이 있죠. 그래서 이제까지는 1번분이 약간 좀 박수를 치고 싶은데 박수가 안 맞는다. 양손이 안 맞고 뭐가 타이밍이 좀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나는 내 입장에서는 뭔가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정성을 좀 들인 것 같은데 근데 박수가 막 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마음이 지금 문 카드도 나온 걸 보면 내가 뭔가 혼자 뻘짓하는 건가 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근데 문 카드가 같이 나왔다는 건 이미 여러분이 어느 정도 끈기를 가지고 계시고 10까지 가지고 왔다는 걸 말해요. 근데 지금까지는 약간 계속 긴장 상태예요. 어깨에 긴장이 진짜 가득해가지고 완전 승모근까지 딱딱해지고 경직된 그런 상태거든요. 계속 내가 이걸 포기하지는 못하고 붙들고는 있는데 근데 뭔가 달라지지는 않는 그런 것들 이게 이제 거기서부터 지금 운이 풀리게 될 거고 이제는 눈이 딱 드러나는 이제 뭔가 돈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로 풀리고 그러면서 대운의 흐름 자체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 카드가 나왔는데 또 같이 나온 보조 카드가 정의 카드가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보조 카드 자리에서 두 카드가 만난 걸 보면 아마 1번 분은 좀 생각도 깊으신 것 같아요. 또 지금 앞에 처녀 자리까지 나왔기 때문에 1번 분들은 좀 공들여서 진중하게 해오신 것들이 있고, 뭐 아무래도 이게 공부 쪽이라든지 뭐 업무라든지 기술 좀 이런 것들이 진득하게 묻어져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꾸준히 여러분이 해오실 수 있었던 거, 묵묵하게 그냥 지켜오셨다는 거는 그만큼 여러분이 순수한 마음, 처녀 자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초심이 있었다라는 걸 말해주기도 해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떤 숫자 6이랑 관련된 시점, 또 뭐 어떤 분들은 곧 어떤 6의 주기, 뭐 26, 36 이런 나이대를 만나게 되는 시점일 수도 있거든요. 뭐 아니면 학기를 생각했을 때는 6번째 학기, 뭐 이런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 여러분의 삶에 어느 쪽에서 6의 에너지가 물려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뭐 지금부터 6개월 이후 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거든요. 어떤 그 시점을 계기로 중요한 사건이나 반전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그 시점에 나한테 어떤 학업이나 커리어적인 부분의 변화들, 또 오랫동안 내가 묵혀왔던 꾸준히 해왔던 일에서 결과를 보게 되는 거, 이제 그런 쪽에서 에너지가 터닝 포인트가 되고 이제 1번 분들의 운이 자연스럽게 풀리게 된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걸 위해서는 또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 오늘 조언 카드로 나와 있는 동전 8번 카드랑 미라클, 이 기적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사실 이 두 카드가 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어떤 기다림과 끈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1번 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조언은 약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뭐 이런 말 같아요. 성공한 사람을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결국 끝까지 진짜 성공할 때까지, 그 결과를 볼 때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결국 성공한 사람인 것 같거든요. 어떤 운이 좋은 것도 있지만 정말 실패를 실패라고 여기지 않고 계속 버틴 사람, 나는 성공할 때까지 할 거야, 이렇게 약간 존버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이뤄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1번 분도 꼭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기적을 말하는 미라클 카드도 보시면 지금 무지개가 나와 있는데, 무지개는 사실 비가 내려야지 가능한 자연 현상이에요. 비가 막 내려요. 그러면 시간을 두고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이걸 내가 그냥 계속 기다리다 보면, 마지막 순간까지 비를 버티다 보면, 그러면 이 버틴 사람한테 하늘이 주는 선물이 바로 무지개거든요. 비가 내린다는 건 고난을 말하기 때문에 고난을 버텨오고 역경을 겪어냈다,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게 무지개 상징이에요. 결국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시간을 두고 내가 꾸준히 노력한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는 하늘에게 이제 맡기는 것, 그리고 그 하늘이 내려주는 선물의 결과를 이제 누리는 것이라고 보여요. 이제 그런 패턴들을 1번 분께서 받게 되실 거고, 이제 그런 시간들, 이 사건을 기점으로 또 숫자 6이 적용될 수 있는 포인트, 그때 운이 풀린다, 이거를 여러분 실감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2번 분들 일단 먼저 여러분 고르신 카드를 보면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 여러분 운이 풀리는 시기 일단 먼저 숫자로 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시점을 두고 뽑은 카드를 보시면 당신의 감정을 존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개자리 카드가 나왔는데, 빠르면 4주, 또 오래 걸리면 넉 달, 이 숫자 4가 기준이 되어서 이제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나의 감정에 좀 깊게 들어갔을 때, 그 감정에 좀 솔직해지는 순간들, 이제 그게 지금 운이 풀려가는 시기에 나타나는 현상일 것이고 징조고 사인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숫자 4랑 연결된 타이밍에 이제 여러분의 감정에 솔직해지는 좀 그런 장면을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 숫자를 이 카드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4주의 시간, 또 4개월 이런 거랑도 연결해 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4월 이렇게라도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시점에서부터 그 이후로 다음 4월 이때가 운의 최고조이실 수도 있고 그때 이렇게 운이 풀려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숫자 4를 나이로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의 나이에는 뭐 24살이나 34살, 40살, 뭐 44살 이런 식으로 숫자 4가 연결된 시점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게 아니면 숫자 4가 연결돼 있는 장소일 수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번 분들은 숫자 4를 평소에 이제 생각해 두시면서 나한테 운이 풀리는 숫자는 숫자 4다. 이걸 기억해 두시는 것도 좋아요. 우리가 보통은 동양 문화권에서는 숫자 4를 이제 죽음을 말하는 그 한자어랑 연결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 좀 숫자 4를 기피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이제 근데 실제로 유럽이나 이렇게 서양 문화권에서는 이 숫자 4가 굉장히 길한 숫자예요. 왜냐하면 수비학에서 봤을 때는 숫자 4가 이제 사각형을 이루기 때문에 어떤 구조화된 거, 안정적인 거, 조화롭고 완성된 거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좀 큰 조직을 말하기도 하고 좀 이제 사이즈가 크고 안정적인 커다란 그런 부분들이 좀 강조돼요. 또 생각해보면 이제 죽음이라는 것도 딱 단편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이제 굉장히 좀 어떤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만 사실 우리 삶에 적용됐을 때는 죽음이라는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새롭게 시작되려면 뭐가 하나 끝나야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개념도 사실 우리 삶에서는 특히 타로 카드에서는 어떤 재탄생, 부활 이런 에너지랑 연결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숫자 4를 진짜 행운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타로 카드에서 숫자 4는 진짜 황제 카드, 카리스마의 끝판왕이기도 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가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숫자이기도 하거든요. 제 삶에서도 숫자 4가 행운으로 작용한 적도 많이 있었고요. 또 수비학에서 또 근본적으로도 숫자 4가 사원소를 말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구성하는 어떤 근본이고 시작이고 완성이고 좀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좀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분들도 인생에서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숫자 4가 언제 좀 강하게 발현되는지, 안정과 조화의 에너지, 완성의 에너지가 언제 가장 정점, 클라이막스에 달하는지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특히 오늘 계자리가 같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감정이 언제 극대화되면서 가장 엑기스 있게 좀 발현되는지 그걸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운이 풀려가는 지점까지도 눈치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오늘 이제 별자리 보려고 달 카드를 뽑았는데 물병자리 보름달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세상에 진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어라 이런 메시지가 적혀 있어요. 기본적으로 물병자리는 이제 물병 안에 물이 가득 담겨 있는데 그 물을 쏟아내는 이제 흘려보내는 장면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물은 원래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병자리가 물을 쏟아내는 건 여러분의 어떤 진짜 진심이나 마음, 뭐 이런 진정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이 결국 운이 풀리는 시점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나의 감정에 솔직하고 그걸 정말 표현했을 때 이제 그럴 때 운이 풀린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분 경우에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셨을 때 나는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의 어떤 정체성을 말하는 순간들 뭐 발표를 한다든지 어떤 작품을 완성하는 창작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관계의 상황에서 여러분이 나는 지금 이 관계에서 감정이 이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당당한 순간들 그게 이제 여러분의 운이 풀려가는 순간이다. 이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오늘 여러분 타로 카드를 보셨을 때도 지금 칼의 왕이랑 칼의 기사가 먼저 나와 있거든요. 이 두 장을 같이 연결해서 이번 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여러분은 좀 판단력이 좀 냉철하게 있으시고 이성적인 힘이 강하신 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평소에는 감정을 조금 누르려고 하고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상황을 보려고 하고 화를 막 과도하게 낸다거나 격하게 감정적으로 행동은 안 하려고 하고 좀 절제력이 있으시고 제어하는 좀 그런 편으로 보이거든요. 지향하는 바가 그러신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은 존재하겠지만 내가 이 상황에서는 감정 조절을 해야 돼. 이 상황에서는 감정을 드러내도 돼. 이런 것들이 좀 구분이 되시는 편으로 보이거든요.
필요한 감정이 무엇인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이거보다 약간 제거하는 거, 필요 없는 거는 이쪽이야, 필요 없는 것들은 없애야 돼, 좀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차원을 좀 더 깊게 생각하시는 편에 가까워요. 약간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우리가 건강을 생각했을 때 내가 건강하고 싶다라고 하면 몸에 좋은 거를 많이 먹는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은 진짜 더 필요한 거는 몸에 좋은 걸 먹는 게 아니라 몸에 안 좋은 거를 빼는 게 더 맞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좀 그런 에너지가 이번 분한테 더 공감이 되는 포인트가 있으실 거예요. 이제 이런 조합이 나왔을 때는 보통 좀 즉흥적인 거는 자제하려고 하고, 좀 예상되는 거, 좀 일정한 거, 예측 가능한 거, 그런 걸 더 선호하시는 편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좀 감정에 충실하고 막 몰입하고 감정을 만끽하고 그 감정에 집중해서 감정을 그대로 살리고 드러내는 거, 이런 거는 사실 자주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감정보다는 이성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나의 감정도 쉽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특히 어떤 부정적인 감정은 조금 더 누르려는 그런 경향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패턴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은 지금까지 운이 완전히 크게 펼쳐지지 못했을 수 있어요. 지금 조언 카드도 보시면 마지막에 이제 가만히 멈춰서 바라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원래도 이번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좀 진득하게 가만히 있으면서도 뭔가 꾸준히 하고 감정을 다스리고 내가 그 안에서 참아내고 인내하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또 여러분의 운이 이제까지 좀 쌓여왔고 누적돼 왔는데 포텐이 아직 터지지 못했을 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쭉 묵혀져 있다가 한번 팡 터지는 순간, 그게 이제 엑기스가 되면서 여러분의 운이 풀려간다는 거죠. 시동이 걸리듯이 약간 뭐 발표를 한다거나 뭔가를 만들어내는 창작 활동을 딱 했을 때, 사실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과거의 내공이라든지 수련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이제 뭐 음악을 창작한다라고 생각을 해본다고 했을 때도 이제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삶에 어떤 녹아나는 부분들이 그런 창작 활동에 영향을 주게 돼요.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이번 분의 운이 풀리는 그런 거는 뭔가 처음 하는 거,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일을 통해서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를 통해서 일어난다기보다는 여러분이 조금 진득하게 이제까지 조금 묵혀놓으셨던 거, 근데 그 안에 진짜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있었고, 근데 이게 이제까지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그게 탁 드러나게 되고, 그걸 이제 세상에 인정받게 되고, 그러면서 좀 풀어져 나가는 편이 더 가깝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약간 숙성되고 발효되는 그런 것들은 타이밍을 딱 명확한 시점으로 계산해 보기는 좀 어려운 편에 가까워요. 왜냐면 우리가 뭐 김치다라고 한다면 김치도 언제가 정말 베스트 타이밍인지 그거 사실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고, 배추의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떤 농도에 따라서 굉장히 미묘하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분 입장에서는 나는 약간 될 듯 말 듯 하면서 딱 정확한 타이밍을 이제까지 못 잡았다. 나는 그래서 좀 이제까지도 운이 좀 풀리지 않는 편이었다. 난 좀 막혀있는 편이었다. 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때 대신 이렇게 여러분이 좀 운의 흐름을 봤을 때 묵직하게 움직인다는 건데, 그거는 사실 여러분이 크고 좀 수레바퀴가 무거운 좀 그런 편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거든요. 수레바퀴가 이제 내가 크게 하나 가지고 있을 때는 굴리려고 노력을 해도 이게 움직임이 크게 보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여러분이 이걸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고 눈에 보이는 게 확 한 번에 보이진 않겠지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정말 진심으로 원하는 거, 그것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내가 어느 쪽에 더 표현을 하는 게 좋을까, 나의 목소리를 좀 더 크게 드러낼 때, 그런 시점에서 훨씬 운이 풀려가는 양상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묵묵히 꾸준히 하는 게 뭔가 드러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운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은 워낙에 좀 농축이나 이제 응축, 좀 발효, 인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 이걸 더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 과정 안에서 진짜 여러분의 감정을 잘 들여다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내 감정을 일단 인정을 해야 되고 그걸 수용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번 분 경우에는 이제 조급하게 서두른다거나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시는 거는 지금의 상태에서는 현명하지 않겠다고 보여요. 물병자리 특성이 더 그렇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2번 분들이 뭔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딱 잠깐 멈춤의 시간이 필요해요. 이거 내가 진짜 원하는 걸까? 내 감정은 뭘까? 이걸 꼭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동시에 이제 주변의 상황이나 여건도 고려하셔야 할 텐데 이제 그럴 때 막 화가 난다거나 막 만족스럽지 않아 막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도 한 번의 상황을 뭐든지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한 번은 그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수용하면서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의 감정이 이제 이걸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걸 한번 바라보려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상황에서 내가 막 공정하게 해야 돼. 정의롭게 말을 해야 돼. 이제 그러면 어떤 뜻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원천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감정 때문에 이런 행동력이 시작되는지를 한번 냉정하게 살펴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좀 그러면 훨씬 편하게 움직여 가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큰 움직임 앞서서 여러분의 속마음, 진짜 감정, 내가 진짜 원하는 것 이런 감정에 솔직해지는 한 번의 시간을 꼭 조용하게 가져보시는 게 좋고요. 이것이 특히 숫자 4의 시점과 맞물려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의 운이 풀려갈 것이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운이 풀리게 되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2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3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운이 풀리는 시기를 봤을 때 그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좀 이런 큰 흐름이 있어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숫자 8을 말하는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모든 것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과정에 있다. 좀 이런 메시지도 적혀 있어요. 또 빠르면 8일, 또 아니면 8주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숫자 8을 이 카드가 보여주는 것처럼 옆으로 이렇게 눕혀서 보면은 이제 이게 인피니티, 좀 무한대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좀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이어진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카드의 경우에는 어떤 시간이 딱 타이밍이 숫자적으로 중요하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딱 뭐 언제 시작한다. 이때 시즌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 카드가 말하는 것처럼 이미 지금 시작된 거고 당신의 운명 안에 이미 새겨져 있어. 그러니까 진짜 조금만 기다리면 돼. 좀 이런 쪽으로 더 무게를 실어서 해석할 수 있어요. 또 그래도 어쨌든 숫자 8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나이로 생각해 보셨을 때는 28, 38, 이런 식으로 숫자 8이 들어간 타이밍 그 나이를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뭘로 생각해 봤을 때는 다음에 다가올 8월 이런 식의 기점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8은 원래 여름의 한가운데를 말하기 때문에 중간 과정, 진짜 여름 자체를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중요한 상황에서의 가운데 시점일 수도 있어요. 숫자 8을 생각해 봤을 때 수비학으로 읽어보면 좀 꾸준하게 노력을 하는 거, 시간의 힘 이런 것들이 강조되거든요. 이제까지 있었던 거, 지금 막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있었던 것이 하나의 완성 단계에 크게 들어가게 되는 이제는 하반기, 후반전에 들어가는 좀 그런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오늘 카드들도 보시면 이제 컵 10번 카드도 나왔고 데스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는 특히 그냥 죽음이 아니라 죽음과 재탄생이 동시에 들어와 있는 카드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살면서 3번 분들은 특히 졸업이라든지 뭐 입학이라든지 뭐 결혼이나 임신이나 출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커다란 이동수가 한번 들어오게 되는데 좀 그러면서 운의 흐름도 바뀌는 좀 그런 차원이 강하게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움직이는 과정에 있고 이미 움직이고 있다. 좀 이 말이랑 같이 연결해 봤을 때 만약에 3번 분께서 나는 근데 사실 살면서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고 내 운이 좀 정체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럴 때라면 3번 분은 물리적인 환경을 아예 바꿔보시는 것도 개운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있는 것들을 확 한번 뒤집어주는 거, 데스카드 에너지를 활용해 보시는 게 좋거든요. 사업이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때 어떤 분들은 그냥 같은 자리에서 버티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3번 분 경우에는 장소를 바꿔보시는 거나 아니면 사무실 바꿔보시는 거 이런 것도 좋아요.
특히 여러분의 카드를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과거를 청산하는 그런 에너지들이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카드에서도 남교점 카드가 나와 있는데 당신의 과거가 당신을 붙잡지 못하도록 해라. 발목 잡지 말게 해라. 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운을 좀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고 싶으시다면 변화를 좀 물리적으로 좀 일부러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고 보여요. 꼭 환경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건 이제 관계에도 특히 해당되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거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좀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가 두렵다, 연애운이 막혔다 이렇게 한다면 아예 과거 사람이랑 전혀 다른 사람,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루트 이런 쪽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는 게 여러분의 운의 관점에서는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전혀 이 사람이랑은 오히려 접점이 없을 법한 그런 흐름들, 과거 사람은 진짜 생각나지도 않을 정도로 완전 새로운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이 3번 분의 개운을 위해서는 좋겠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은 이미 모든 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뭐 학교를 정한다, 뭐 진로를 정한다라고 할 때도 딱 정답을 정해두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운의 흐름으로 봤을 때 좋아요. 왜냐하면 데스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뭐 특정한 전공, 분야 이쪽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계속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같은 장소에서 반복하다 보면 이제 되는 분들도 있는데 3번 분들 경우에는 공부가 아니라 이제 공부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아예 없애려고 일을 시작했다가 일에서 적성을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은 공부를 계속 한다고 하면 지역을 좀 바꿔보시는 것도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뭐 공무원을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계속 내가 어떤 직렬로 시험을 보고 있는데 치고 있는데 계속 안 된다 그러면 아예 지역을 좀 바꿔보시는 게 운의 흐름에 더 좋기도 해요. 그러면 새로운 지역에서 정착하게 되는 그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뭐 아니면 용의 꼬리로 내가 계속 하고 있는데 너무 답답하다. 정체되는 것 같다. 이러면 이제 여러분은 오히려 뱀의 머리가 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 내가 뱀의 머리가 아니라 용의 꼬리가 되는 게 나한테 더 잘 맞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어느 쪽이 되었든 이제 약간 과거랑 비교해 봤을 때 물리적인 환경이 좀 다르다든지 아니면 상황이나 맥락이나 관계가 아예 반대로 다른 쪽으로 좀 새롭게 방향을 잡아보시는 거, 이제 그런 흐름들이랑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거랑 그 다음에 숫자 8 이거랑 연결된 타이밍까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아마 운이 하나씩 풀려갈 거라고 보이고요. 이미 사실 지금 여러분은 칼의 여왕이랑 완주 3번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운의 시점으로 봤을 때도 이제 과거에 있었던 상처나 아픔 이런 것들 감정적으로만 바라보지 않을 수 있는 이제는 여러분이 털고 일어나실 때가 됐다고 보이거든요. 이제는 좀 심정도 단단해졌고 내면도 강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나는 좀 그릇이 큰 사람이고 이제 그릇이 커지려면 어쩔 수 없이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 이런 운명적인 그런 부분들 아마 이미 직감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과거에 깊게 연연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미래를 좀 더 담담하게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내공이 있으세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과거를 끊어내고 이제 새롭게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갈 때 새로운 걸로 이렇게 확 전환을 해보시는 거, 그게 이제 숫자 8이랑 관련돼 있다면 진짜 여러분의 운이 풀리는 시기에 포텐이 터질 것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사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인들, 뭐 핵심이 되는 포인트가 뭘까 이거를 추론해 본다면 과거를 벗어두고 좀 완전히 새로운 거에 대한 열린 마음이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오늘 가운데 조언 카드에 지금 러버스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선택의 갈림길 이런 키워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러버스는 그냥 사랑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사랑을 할 거냐 말 거냐의 선택을 말하기도 해요. 내가 이 사람한테 헌신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나의 크고 작은 선택들 그게 결국은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 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기억이나 아픈 상처들 실패에 대한 기억들 이것 때문에 내가 새로운 선택을 못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방어적이 된다든지 아니면 누가 정말 사랑의 에너지를 가지고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이걸 선택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가로막혀 있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결정적으로 3번분은 진짜 좀 새로운 기회, 새로운 인연, 이쪽에 마음이 열어두셔야지 그래야 행운이 다가올 수 있어요. 일단 마음이 닫혀 있으면 새로운 것도 다 걱정할 수밖에 없고 죽음 이후의 삶을 걱정하듯이 외면하게 될 수도 있고 죽음이 두려워지는 거죠. 이제 그런 변화를 감당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그냥 내가 현재 상태에서 지금을 유지하는 것도 버겁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3번분의 경우에는 이제 새가 처음에 태어날 때 알을 스스로 발로 차가지고 완전히 깨서 밖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날갯짓을 해서 스스로 날아야지 진짜 새가 되는 좀 그런 모습이랑 맥락이 비슷해요. 이제 그러니까 변화를 탁 마주쳤을 때 기대한 거랑 뭐 예상한 거랑은 조금 다르게 흘러갈 수 있지만 어쨌든 변화를 딱 마주했을 때 도망가지 말고 유연하게 적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꼭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 내가 예상한 대로 돼야 돼. 약간 이런 식의 집착이라든지 고집 이런 걸 내려놓으시면 훨씬 더 빨리 운이 잘 풀리게 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잘라내야 되는 거, 버려야 되는 거, 그건 무엇인지, 또 해보지도 않은 건데 만나보지도 않은 스타일의 사람은 뭐 누굴까? 그거 중에서 내가 경험해보고 싶은 쪽은 어느 쪽인지. 사실 그거는 뭐 어느 누구도 말해줄 수 없는 거거든요. 진짜 진정한 나의 목소리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그래야 가능한 변화거든요. 그걸 기억해 두시고 어쨌든 여러분의 운에 풀리는 시기는 사실 숫자 8이 의미가 좀 약화될 정도로 이미 시작돼 있고 과거를 벗어던지는 순간이 오히려 포인트예요. 근데 물론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8이랑 관련된 시점이 있겠지만 과거를 벗어던지는 시간 그런 것들이 훨씬 강하고요. 이미 시작되었고 나는 운의 전환점에 코앞에 와 있으니까 이제 과거를 던지자. 이런 핵심을 기억하시면 여러분 운이 언제 어떻게 풀려갈지 그것도 맥락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4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뽑으신 카드를 보면 여러분의 운은 좀 큼직한 다른 분에 비해서는 좀 크게 움직이는 그런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면 좀 대변환, 대전환, 좀 커다란 변화, 좀 이런 걸 상징하는 카드들을 좀 유독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 대운은 진짜 뭐 몇 년, 이런 뭐 10년 막 이런 주기로 바뀌는 편이 더 가깝다고 보이고요. 또 특히 좀 외부적인 이동수, 외부에서 오는 변화의 기운 이런 게 있을 때 운이 풀린다. 또 그렇게 돼야 여러분이 내 운이 풀리고 있어. 이걸 좀 직감하시는 편에 가깝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이게 사실 4번 분들은 그 이동수가 밖에서 오는 건 아니거든요. 내면에서 진짜 끌어올라야 그래서 이게 밖에서 변화가 되는 좀 씨앗이 오랫동안 있었다가 딱 개화하는 좀 그런 에너지가 강한데 근데 여러분이 느끼실 때는 뭐가 바뀌어야지 바깥에서 바뀌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번 분들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물리적인 변화가 와야 내 운이 바뀌나 봐. 내 운이 이제 드디어 풀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의 그 운의 변화에 있어서는 좀 잠잠한 시기, 오랫동안 약간 권태기, 정체기처럼 느껴지는 시기가 있고 그걸 겪어내고 그리고 나면은 이게 지났으니까 쌓여왔던 파도가 강하게 한번 몰아치는 좀 그런 에너지가 강하거든요. 일단 마지막에 보시면 오늘 포텐셜, 이 잠재력을 말하는 카드가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화산 폭발하는 거 생각해보면 이 안에 있던 마그마가 한 번에 탁 터지는 이 장면만 생각하게 돼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화산이 폭발하는 그 순간, 딱 그때 돼서야 내가 운이 풀리는 거야. 운이 변하나 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사실 이미 마그마는 그 안에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힘이라든지 지구의 압력 같은 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받아왔을 거예요. 그냥 이게 터지지 않아서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고
지면 위로 지금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이 안에는 이미 어떤 힘이나 가능성이나 잠재력 같은 게 분명히 강하게 있었다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4번분 경우에는 뭔가가 조금 진하게 만들어지고 커피 이제 만들 때 에스프레소 내릴 때 압력을 굉장히 강하게 주잖아요. 그러면 원래 가루였던 커피에서 원액이 짜서 이제 내려오는 좀 그런 에너지 같은 면이 있으시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혹시 지금 4번분 중에서 나는 진짜 운이 안 풀리는 것 같다. 왜 안 풀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 에스프레소가 나오기 직전의 상태, 화산이 폭발하기 이전에 이제 압력을 강하게 받는 시기여서 그렇다는 거. 잠재력이 충분히 있고 한번 뻗어나가면 그때 굉장히 강하게 뻗치는 좀 그런 운이다. 좀 이런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거리 달리기를 하기 직전의 에너지인데 그때까지는 에너지를 정말 꽉 채우고 있다가 딱 그 시작하는 총이 탁 울리면 그때 폭발적으로 에너지를 쏟아내잖아요. 약간 이런 시기거든요. 또 오늘 시기를 말해주는 카드를 보시면 중심을 찾아라 라고 말하고 있고 이제 12주, 12개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실 숫자 12는 이제 계절적인 감각을 생각해 봤을 때 완성이라든지 성취나 도달의 에너지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 화산의 폭발이나 하나의 주기 이런 걸 말하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숫자 12가 타로 카드에서 언제 좀 의미 있게 나오냐면 여왕제 카드가 있는데 여왕제 머리 위에 왕관이 있거든요. 그 왕관에 별이 12개가 그려져 있어요. 왜냐면 12개월이 가득해야 그래야 한 해의 어떤 수확이나 결실이 제대로 맺어지고 풍요가 완성될 수 있는 건 12개월이 돼야 되거든요. 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12를 여러분이 숫자로 해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4번분 경우에는 뭔가 운이 변하는 게 하나의 주기가 끝나가는 시점, 뭐 공부를 끝내거나 뭐 지역을 바꾸는 식의 어떤 물리적인 이동, 변화, 아니면 인간관계 안에서의 커다란 변화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작용하는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의 운이 좀 비슷하게 흘러가다가 여러분보다 좀 어린 형제가 태어났을 때 그래서 내가 갑자기 이 집에서 약간 더 높은 위치, 어른이 되었을 때, 윗사람이 되었을 때, 뭐 이런 식의 변화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족관계 안에서 좀 큰 변화가 있을 때, 이럴 때 여러분 좀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가진 분들은 사실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무엇을 내가 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것도 있는데 여러분은 누구랑 같이 하느냐 이게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편이에요. 숫자 12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보통 주변에 좋은 사람 두는 거, 특히 인성과 좀 덕이 갖춰져 있는 사람들이랑 함께 할 때 그게 이제 여러분의 개운법의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 화산이 폭발할 때도 생각해보면 마그마가 분출되려면 얘 자체의 힘도 필요하지만 주변에서 압력을 좀 많이 줘야 되고 힘을 나눠줘야 되고 힘의 어떤 다이나믹한 역동성 이게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이 화산의 힘이 달라지거든요. 옆에 있는 힘들이 좀 너무 널널해버리면 얘가 이제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 주변에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탄소다라고 생각해보면 탄소가 그냥 주변의 공기가 헐거워서 공중에 떠다닐 때는 그냥 탄소 상태에 머무르게 되거나 아니면 그냥 산소랑 가볍게 만나면 이산화탄소로 존재하는데 이 탄소가 지구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게 되면 이게 탄소가 모이면서 연필 소재인 흑연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더 깊게 내려가면 기름이 돼요. 석유가 되잖아요. 또 더 깊게 내려가면 다이아몬드처럼 진짜 강도가 아주 단단한 물질이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4번분은 지금 운이 풀리지 않는다라고 느끼신다고 하더라도 그걸 그냥 너무 재미없다, 딱딱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내가 지금 주변이 약간 헐거워서 그런 거고 나는 지금 오히려 조금 약간 압박을 받아서 단련되는 시기가 필요하다. 커다란 수레바퀴를 만들어가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그렇거든요. 또 운의 흐름도 보시면 지금 시작에 완주 1번이랑 컵 2번이 같이 나와 있는데
지금 앞에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특히 좀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나 컵 2번이 말하고 있는 인맥의 변화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이런 거랑 같이 시작될 가능성이 좀 크게 보여요. 또 이거를 어떤 불꽃 같은 에너지를 제대로 태우려면 칼 10번이 말하고 있는 좀 아픔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 마그마가 압력을 받으면 힘든 건 뭐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근데 꽉 한번 채워지게 되면 곧 폭발하는 시점이 있을 거고, 그러한 상황에서의 어떤 결단, 내가 이걸 해내고야 말겠어, 좀 이런 강한 결의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감정이 좀 격해지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양자리 보름달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다가오는 다음 봄, 이때 이른 봄, 이럴 때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입학을 한다던가 3월, 4월 이런 것처럼 초봄의 에너지가 있어요.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거나 환경이 아예 달라지는 좀 새로운 에너지가 봄이랑 연결될 수 있거든요. 또 양자리가 원래 초봄을 말하기도 해요. 이제 그래서 정말 4번 분들의 운이 풀어지는 시점이 조만간 오는데, 봄이 되듯이 씨앗이 이제 새싹을 틔우는 좀 그런 에너지 곧 온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히 지금 조언 카드에 보시면 2명의 천사가 같이 나와서 함께 책을 읽고 있고, 이 책에는 행복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 축하의 장면이 나와 있거든요. 함께 천국에 갈 사람이 누구인지 리스트가 적혀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징들을 같이 연결해 봤을 때는 4번분 경우에는 같이 있는 게 낫거든요. 혼자 하는 것보다는 주변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동업을 한다거나 뭐 협력을 한다거나 협동을 한다거나 주변에서 오히려 같이 가자 이렇게 강하게 도와주고 에너지를 몰아주는 좀 이런 쪽이 여러분 운에 풀리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그럴 때 여러분 운이 더 크게 발현될 거고 기회의 사이즈도 커질 거예요. 또 이렇게 천사가 책을 보고 있는 장면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사람의 운이랑 또 문서 운이랑 같이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은 변화의 기점에 일단 이동수가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인간관계 변화도 있을 거고, 또 대인운의 변화랑 같이 문서나 계약 쪽으로 운이 오면서 막혀있던 화산이 탁 터지는 좀 그런 장면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혹시 뭔가 계속 하고 있는데 약간 막막하고 안 풀리는 것 같다, 이제 그래서 내가 운이 언제 풀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상황에서 아예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면 같이 보조해 줄 수 있는 사람, 대인운을 먼저 찾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지금 이 카드가 말하고 있는 게 내가 혼자서는 안 보이는 부분인데 제3자의 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어떤 새로운 관점이 주는 그런 신선한 자극, 변화의 가능성 이런 걸 암시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지금 뭔가 막힌 부분이 있으시다면 주변에서 여러분한테 누구 좀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그걸 먼저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에 있는데 조금 막혀 있는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조언을 구해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워낙에 좀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달라라고 말하면 왠지 내가 완벽하지 못해서 말하는 것 같고 좀 내가 불완전하다는 그런 티를 내는 것 같아서 불편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지금 카드들을 봤을 때는 여러분이 도움을 구한다는 게 나의 어떤 겸손함을 표현하는 방식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기 때문에, 당신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청하는 그런 것도 표현하는 거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게 꼭 나쁜 건 아니라고 보이고요. 물론 이제 양자리 카드를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좀 완벽주의도 있으세요. 내가 해야 돼, 내가 혼자 알아서 해야 돼, 이런 압박감도 있으실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운이 풀릴 때는 관계에서의 영역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 영향력이 반드시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혼자 처리하고 혼자 해결해야 돼, 그런 부담감을 오히려 좀 내려놓으시면 훨씬 더 빨리 또 굉장히 쉽게 운이 풀릴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점을 생각하시면서 이제까지 해오셨던 일들, 그 중심, 그 안에 여러분 운이 풀리는 기점이 대인운이랑 어떻게 만나질 수 있는지, 특히 주변의 변화라든지 사람의 에너지 이런 걸 통해서 운이 풀어지는 시기가 곧 올 거니까 최대한 잘 활용해보자, 이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5번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타고난 대운이 이제 하나의 사이클이 있는데 그게 곧 접히게 될 거고 좀 새로운 운이 들어오는 그런 가능성이 좀 크게 들어와 있어요. 먼저 가장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 그 운이 풀리는 시기에 대한 타이밍, 이거를 보는 카드를 한 장을 뽑았는데요. 이 카드를 보시면 지금 사자자리 카드, 5주, 5개월 이런 걸 말하는 숫자 5의 메시지가 나와 있어요. 일단 숫자 5가 나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좀 수비학으로 봤을 때 변화와 이동을 말하거든요. 또 순수한 어떤 배움이나 열정들을 말해요. 원래 타로 카드에서도 메이저 카드 숫자 5번이 교환 카드거든요. 교환 카드는 이제 남들이 말해가지고 세상이 말하는 좋아하는 거, 좋은 거, 바람직한 거, 가치 있는 거, 이제 그런 걸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장 진리인 것, 가장 최고의 그 얼티메이트한 지식인 것, 그것은 바로 신을 탐구하는 거다. 굉장한 순수함이 있거든요. 그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황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어떤 기존의 세상의 지식을 뛰어넘는 지혜, 그런 성숙,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숫자거든요. 그리고 숫자 5는 이 딱 정확하게 10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서 절반이잖아요. 그래서 가진 게 있어도 1부터 5까지 오느라 힘들었지만 이 안에서 이 안에서 완전히 내가 만족할 수가 없어요. 겸손함을 유지하고 나는 갈 길이 멉니다. 청빈한 삶을 유지하는 나의 신념을 따라가는 좀 그런 상태를 말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숫자 5 자체가 좀 배우는 사람, 학습자 이런 태도를 말하기도 해요. 또 사자자리는 이 사자자리 자체가 좀 이렇게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뛰어드는 그런 강한 에너지가 있고 또 이 카드에서도 보시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진심, 비전 그런 걸 드러내라 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두 카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보시면 진심이 가지고 있는 힘을 드러내 또 비전을 움직여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를 여러분이 배운다든지 뭐 새로운 환경에 들어간다든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한다든지 이런 변화를 주시면 그러면 그때가 진짜 운이 풀리는 장면을 만나는 가능성이 가장 커요. 실제로 숫자 5가 힌트로 나왔기 때문에 다음 다가오는 5월 이런 시기가 될 수도 있고 진짜 5개월 뒤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이로 생각했을 때는 뭐 25, 뭐 35, 45 이렇게 숫자 5랑 기준으로 여러분이 대운이 교체되는 걸 경험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꼭 뭐 숫자 5랑 관련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자자리 자체는 좀 저돌적으로 뛰어들거든요. 그리고 파고들고요. 집요하기도 하고 연구하고 몰입하는 그런 에너지가 강해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여러 명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장면이 지금 떠오르는데 이제 뭐 학교나 뭐 도서관이나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 이런 데 가면은 여러 사람이 같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분들 보면 진짜 집중력이 좋아요. 그러면 그분의 어떤 기세가 다르거든요. 기운 자체가 달라요. 에너지 파장을 봤을 때 굉장히 집약적으로 이제 강하게 모여있는 그런 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에너지가 여러분한테 있으시고 이게 가장 크게 발현될 때 5번 분은 운이 풀린다. 이런 쪽으로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카드들이 나와 있는 걸 보면 아마 5번 분들은 많은 경우에 남이 시켜서 하는 일보다는 내가 좋아야 하는 일, 스스로 선택한 일에서 훨씬 더 집중력 강도가 높으시거든요. 그 갭 차이가 좀 큰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그리고 사자자리랑 같이 나왔을 때는 이게 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해요. 딱 약간 호불호도 좀 어느 정도 있는 편에 가깝거든요. 애매한 거는 확실히 좀 불편하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에요. 좀 모호하고 이런 건 좀 답답한 성향을 가지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꼭 공부나 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분들은 좀 애매한 썸, 뭐 이런 연락이 뜨문뜨문 왔다 갔다 하는 거 좀 답답해 하시는 편이고 진짜 그냥 용건 있으면 다이렉트로 연결하고 그냥 뭐 그게 아니야. 그러면 손절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으세요. 또 그리고 사자자리는 울타리 성향이 있거든요. 내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나의 정말 중요한 사람 여기 안에서는 좀 관대한 면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속성을 또 운 안에서 타고난 그런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스스로가 나는 워낙에 좀 그런 성향이라서 함부로 정주면 안 돼. 좀 나는 사람이랑 헤어지는 게 좀 어려워. 좀 이런 마인드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아니면 지금 칼 7번도 나왔기 때문에 과거의 인간관계 때문에 받았던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나의 울타리에 새로 누구를 들이는 게 좀 불편해. 아니면 뭐 인간관계가 이만큼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더 확장하는 건 조금 쉽지가 않아. 이런 지금 시점이실 수도 있어요. 관계라고 한다면 어떤 원하는 방향이 있으셔도 나의 안에 순수한 열정은 있지만 세상이 그렇게 순수하지가 않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편하게 말하지 못하고 계실 수도 있고, 진심이 있는데 그걸 드러냈다가 결과에 대해서 좀 두려워서 그거를 진심을 표현하지 못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관계가 아니라 이게 삶의 비전 그 자체일 수도 있거든요. 나는 이게 진짜 하고 싶고 순수하게 정말 그걸 원해.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내가 그거를 진짜 현실에 구현해 내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티내지도 못하고 이제 좀 숨기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좀 감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마지막 카드를 보면 동전 6번하고 칼의 시종이 같이 나와 있거든요. 아마 지금까지는 5번 분이 좀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 더 많이 주는 좀 그런 기버의 역할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이제 줬던 거, 뭐 희생하고 양보를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제대로 받지는 못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지금 이 카드들은 이제는 정말 균형이 맞춰지는 거고, 그렇게 맞춰지는 게 운이 풀리는 방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또 칼의 시종 자체가 이러한 상황 안에서 여러분이 진심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거고, 진짜 나의 목표, 진짜 나의 목적이나 의도나 의지, 이런 게 딱 확실히 드러나고 표현된다, 이런 걸 말해요.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또 여러분의 운이 풀린다, 이런 핵심도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5번 분 경우에는 이제 운이 풀리려면 숫자 5를 기억하시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어떤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뭔가를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좀 앞으로 치고 나가실 때, 진심을 탁 이렇게 드러내고 표현할 때, 내 안에 있는 열정을 확 꺼낼 때, 좀 그럴 때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도 운을 풀어나가시려면 그런 흐름을 연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도 비전을 지켜야 된다, 이제 꽉 잡아라,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조언 카드에서도 자유를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잡는 게 필요하거든요. 내가 어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지켜야 되는 목표나 어떤 고집이 될 수도 있고, 뭔가 끈기를 발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의 핵심이 있을 거예요. 그게 어떤 건지, 포기하면 안 되는 나만의 어떤 우선순위가 뭘까? 근데 그게 누가 시켜서만 안 되거든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거 그거 뭔지, 그걸 한번 지금부터 생각해 보시고요. 그게 뭔가 현실에서 표현이 되고 드러난다면 자연스럽게 그건 여러분의 자유랑 연결돼 있을 거고, 운이 풀리는 거랑 연결될 거예요. 삶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자유를 선택하는 게 여러분의 운이 풀리는 차원이랑 굉장히 깊게 연결돼 있다고 보여요. 또 오늘 마지막 카드에서도 보시면 바로 그게 축복이다. 하늘이 5번 분을 위해서 만들어뒀고 준비해뒀고 여러분만의 행운이 되고 운의 상승기에 접어드는 그런 흐름이 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5번 분은 숫자 5에만 집착하시기보다는 진짜 내가 가슴 뛰는 일, 주변 사람들이나 상황이나 어떤 여건 같은 거를 고려할 필요가 없고, 정말 나의 순수한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비전들, 좀 내 진심이 말하고 있는 방향이 어딘지, 나는 그걸 왜 원하는지, 그걸 이뤄냈을 때 나한테는 어떤 자유가 올지, 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생각해 보시고 그걸 한번 돌아보시면서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또 숫자 5가 나왔다는 거는 운의 흐름이 바뀌고 풀리는 시기는 사실 진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이거든요. 숫자 5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이제 탁 꺼내면 되는 그런 시기예요. 이미 시작됐고 안에 있어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여러분의 비전이나 뭐 꿈이나 목표, 이거 안에 여러분의 운의 흐름이 바뀌고 풀리는 기점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고 싶은 거, 생각만 하고 시작하지 못했던 거, 이거를 이제 한번 과감하게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진짜 운이 풀린다, 이거 실감하실 정도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5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